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주말이면 지옥에도 내려오고 주중에는 국회에서 일하는 그런 형태로 일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금기원래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여러분들께 이제야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몇 지역분들께서 그런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윤석열이 먼저 잡아쳐놓고 그 뒤에 내려와서 인사해도 된다. 그러셨죠?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셨을 걸로 보는데 윤석열 드디어 잡아놓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상계엄 12월 3일 날 위원 이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47일 만인 어제 새벽에 구속영장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들이 서부지원을 침탈을 해서 유리창을 깨부시고 문짝을 부시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으러 다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윤석열로 시작이 된 민주주의 파괴 행위, 법치주의 파괴 행위가 파국을 몰고 오게 된 겁니다. 정말 나쁜 놈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12월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많은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가슴에 희망을 들게 하고 정당한 적법 절차에 의해서 발부된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거부하고 말로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해놓고 수사도 안 받고 지금은 묵비권을 행사함으로써 스스로 구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극우 세력들에게 불법 체포, 불법 구속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끝까지 투쟁하자고 싸우자고 선동을 폭동을 불러일으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어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표현을 해야 된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내란 주동 세력이 주축이 되는 국힘 다음은 어쩌습니까? 경찰의 과잉 제압 때문에 사람들이 서부지원을 침탈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지금 여당은 누굽니까? 지금 어떤 정부예요? 윤석열 정부의 여당은 국힘입니다. 경찰이 민주당 편을 들어서 과잉 진압을 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정말 입벌구입니다. 입만 벌리면 구라치는 입벌구. 윤석열 그런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은 게 정말 한스럽고 안타깝고 정말 여러분들 가슴이 미어 터질 겁니다. 사방부를 바라보는 선진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한순간에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생생하게 살아있는 채로 여러분들을 뵐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하마터면 사단동의 남태령에 있는 비원 벙커로 들어가서 물고문 또는 엉덩이 침체를 당할 뻔했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정상적으로 비상경을 해제하고 오늘 이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인사말은 원래 그게 아니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즉석으로 여러분들께 이런 인사말을 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더 이상 이런 반민주 세력 또 반법치 세력들이 준동하는 그런 세상이 빨리 사라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지러운 전국 속에서도 우리 아까 존경하는 고은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을 해결하고 예산 확보도 하고 했습니다. 제가 특별교부세 148억을 전반기에 65억, 후반기에 79억을 받았는데 아마 300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탑3에 들어가지 않을까. 받은 액수로는 그 정도로 아무래도 행정안전부 출신이다 보니 그런 또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들은 거의 100% 반영을 시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적으로는 또 안타까운 게 아까 고은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고흥읍에서 나로센터까지 동네까지 4차선 확장되는 그 내용이 원래 예타 면제로 12월에 경제장관 회의를 통과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근데 12월 3일 날 윤석열이 미친 짓을 해버린 바람에 그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우리 고흥 국민들께서 열받아야 될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 어수선한 전국 속에서 예타 면제로는 어려우니 신속 예타로 올해 2월에 신속 예타로 추진을 하자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올해 정부 추경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고흥군에서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여기 계신 여러 선배님들께서 피땀으로 일구신 우리나라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흥 국민들께서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과 함께 이 남해바다를 지키고 호남 곡창지대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당시 조선을 지켜낸 그러면서 해방을 맞이하고 6.25 전쟁, 4.19, 5.18 겪고 또 IMF 부도위기를 겪고 또 국제금융위기를 겪고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이렇게까지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왔는데 IMF보다 더 무섭고 국제금융위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윤석열이라는 테이블 때문에 대재앙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이 절기로 보니까 대안이더라고요. 소환지가 대안인데 곧 있으면
충분도 없고 한이도 없는, 아무리 매서운 겨울도 따뜻한 봄을 이기지 못하듯이 지금의 어려운 위기를 우리 국민들께서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서 다시 한번 중흥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가 똥볼을 차서 우리가 2년 반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는 한 1, 2개월만 기다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윤석열이 똥볼 찬 게 또 고마운 측면이 또 있어요. 네, 제가 탄핵 심판 관련해서 좀 이따 마지막 말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2년간을 기다릴 뻔했는데 이제 1, 2개월만 참으면 되는데 그거 못 참겠습니까? 조금만 참아서 따뜻한 봄을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의실, 회의실 큰 넣어주신 온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속된 상임위가 농해수입니다. 농림해양, 축산식품까지 담당하는 농해수이고, 또 이번에 예결 특위까지 하고 있고, 최근에는 12, 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 위원까지 현재 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올해 쪽지 예산을 좀 많이 반영을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감액만 할 수 있는 국회 헌법상의 권한사항,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액은 국회 권한으로 할 수 있어서 이번에 증액 없이 감액만 했습니다. 예산 감액도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죠. 예산 감액했다고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한 작자가 누구요? 네. 저는 국회 개원 후에 농업인의 안정적 생계유지와 지속가능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서 입법 활동에 열심히 활동을 했었습니다. 먼저 작년 상반기 논란이 되었던 대파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농안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선거기간 약속된 농업재해대책기금법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도록 법안을 냈지만 아직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쌀값 정상을 위한 결의안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전남의 아들이자 전남 행정부지사 출신으로 우리 전남의 지혜도약을 위한 법안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전라남 특별자치도법 그리고 남양권 발전특별법은 여야 공동으로 대표 발의를 했었고요. 또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안도 잊지 않고 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방지를 위한 자동차 관리법, 또 아동 청소년 성범죄 순속 수사를 위한 아동 청소년 법법 등도 발의를 했고요. 현재는 내란 주동자인 김용현 이자의 연금을 제한하는 법안도 정치 관련 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축하를 해주셨는데요. 작년 10월 첫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우수 의원상을 수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올해는 또 지금까지는 야당이었지만 올해는 꼭 여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올해도 국가 우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이 농어촌을 모릅니다.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은 꿈도 못 꾸는 일이고,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할당과세 풀어서 수입해서 가격 안정시키고, 우리 농민들을 두 번 죽이는 거죠. 이런 우리 농어촌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그런 윤석열 정부는 마땅히 탄핵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또 쌀 과잉 대책으로 추진된 가로수쌀 확대 정책의 모순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고요. 또 농업 생산비 폭증으로 전업농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어서 예비한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고, 기후위기에 따른 농작물 폐해 보상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제일 큰 게 첫날 병혈구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대신해서 강력히 우리 다른 여타 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을 해서 병혈구가 최초로 제로 인정이 되는 그런 성과도 거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촌과 관련해서 금어기 또는 금지체장에 해당하는 불법 수산물의 온라인 유통 근절 방안도 마련을 하도록 촉구를 했고, 관련해서 MOU도 맺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이 KBS 9시 뉴스 메인에 보도가 됐고, 관련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과 관련해서 지역 예산을 더 많이 챙기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당의 어떤 정무적 판단하에 감행만 이루어지다 보니 여러 가지 쪽지 예산을 반영을 못 시켰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정부 실행이 되면 반드시 우리 고용군의 수건 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안전부 출신으로서 행안부하고 직접 소통을 하고 해서 148억이라는 득표세를 정말 확보를 했고, 또 아까 보건교수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소멸 대응기금 보건군이 최우수를 받도록 해서 160억이라는 아주 큰 쌍짓도, 아마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아직 군수님이 아까 발표를 안 하시던데 민생회복지원금을 곧 30만원씩 아마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을 이거를 드리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미리 발표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부장님 왜 보고가 됐나요? 예, 아직 안 됐답니다. 근데 어제 교수님하고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 1인당 30만 원씩 주게 되면 19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추진하겠다. 보성군은 이미 30만 원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군은 먼저 검토했다고 교수님 교수한테 보고를 해주셔서 조만간 여러분들 아마 지역화폐로 여러분들께 교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여러 가지 공모 사업도 제가 정말 제 동기들이, 제가 선거 기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동기들이 아직 현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되든 복지부가 되든 문화부가 되든 문체부가 되든 가계부가 되든 네트워킹이 제가 현재까지는 아주 효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들을 활용해서 많은 공모 사업도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